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약 2년 만에 다시 6%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실수요자의 은행 문턱 더 높아진 이런 상황인데, 글쎄 한 달이 지난 이 상황,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려했다시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던 바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실종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 전세 물량이 상당히 그러니까 없어지면서 상당히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빠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지금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담보해서 대출받은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새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도 문제지만 문제는 주식담보대출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무려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 지금 액수가 주담대의 규모가요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기존에 지금 그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 주담대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만 올라도 상당한 지금 가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시중의 유동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빠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담대에서 지금 이제 대출받았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래 절벽 상황이 왔는데 이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란 지적 많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매물도 없고 나오면 뭐 한 개, 두 개 이 정도 나오니까 내려올 그 조짐은 없습니다. 자꾸 올라가는 쪽입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옷가가 올라가지 내리진 않아요. 뭐 예전에 불렀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주고 거래가 돼 있고는 있어요. 자, 이른바 이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고, 강남 주요 단지 역시 거래는 조금 뜸해졌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역시 최고가 기록하고 있어요. 글쎄 그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추세 같은 걸 보면 이 정책들이 제대로 잘 정착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그랬으면 이 시간에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한 달이 결과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있던 그 11호 비상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신고가 거래 방지법.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서 오르는 데이터를 막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오히려 어떻죠? 20억이 넘으면 달랑 2억만 대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현금 부자 강남 입성 촉진법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지금 그 국민은행에서 했던 한국 부자 보고서에 보면은 10억이 넘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45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강남에 있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산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그 많은 돈 보통 사람들은 빚을 내든 해서 거래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규제가 없는 김포 그리고 구리 나아가 이제는 부산까지도 그 돈이 뭉칫돈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정말 그 자가당착인 것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빚을 내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서 대출을 못하게 해놓고 주가 5천 세대를 5천 그 코스피를 얘기를 하면서 빚내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태정 변호사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를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 이제 풍선 효과가 나와서 김포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딴 쪽으로 확대되는 이거 우리가 다 예상했었잖아요. 이런 혹시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11호 대책 이후에 한 4주 정도 이제 집값 상승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제 거래 자체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11호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빨리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11호 대책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이나 해명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거래 양은 그러니까 양도세는 낮춰서 거래는 늘리고 대신 이제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높여가지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은 가격 안정화나 시장 안정화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결국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요. 빨리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후속 조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전세난 있고 서민들의 부담 가중되는 거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까? 지금 그 보유세 느리고 양도세 낮추면 된다 그랬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집 할 때 그 보유세만큼 올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조금 내도 집값은 다시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 거고요. 한마디로 꼼짝마 정책이잖아요. 부동산도 꼼짝마, 72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도 꼼짝마. 오로지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곳은 주식 시장밖에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전문 영역이라서 그런가 본데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 그러는데요.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일단 다 풀어내야 되고 잘못됐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오세훈은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두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데가 서울이 될 상황입니다, 지금.